구독,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신핑 실각서로 말이 안 되네 이런 소리를 많이 해갖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베이징 왕푸징 사거리의 탱크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시죠. 요게 이제 중국 심상치 않은 서열 장유샤 숙청당할까 쿠데타 이렇게 이게 이제 칸 중국이라고 이제 중국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내부 사정을 되게 빠르게 전달하는 유튜브입니다. 저게 2024년 2월 13일인데요. 예, 지금 올라온 건데, 그러니까 한참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1년 한 반 전 정도에 저때부터 장유시아는 숙청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양당 간에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고요. 저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제 2023년 이제 10월, 11월 그 무렵에 이제 미국에서 그 중국 미사일 부대들을 다 까발려 갖고 중국이 발칵 뒤핀 적이 있었잖아요. 시진핑이 그거를 빌미로 해갖고 중국 군대를 다 이제 자기네 사람으로 다 바꾸려고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유시아는 그때 가만히 있었으면 결국은 처형당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형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를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24년 2월 13일 날 이미 칸 중국에서 예언하고 있었고요. 실제 그 일이 작년 12월 달에 있어서 그게 이제 아까 일부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아까 누구더라? 거기 시치량의 이제 그 심장마비로 이제 그 위장된 암살로 최종적으로 이제 나타난 거고요. 그 내용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빅보스 TV라고 있습니다. 빅보스 TV에 시진핑 무력화 작전의 배후라는 이제 그 내막에 관련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저기 보면 자세하게 다 나옵니다. 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중국 군부가 어떻게 해서 이제 쿠데타 뭐 이렇게 해갖고 장유샤가 결국 이제 얼떨결에 권력을 잡게 됐는지 하시는 부분을 이제 아시게 될 거고요. 다음 그런데 최근에 이제 6월 6일 그 장유샤가 베이징에서 특별 군사 작전을 지휘한 부분이 있다 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 시진핑 무력화 작전의 배후라는 빅보스 TV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 지금 그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요 얘기입니다. 이제 와이타임스에 그 베이징 장안가에 수많은 탱크가 행렬을 이루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제 지금 저기가 대략 뭐 저기 명동, 광화문 이런 데인데 그런데 어떤 뭐 군사 행사 이런 게 있어서 지나간 게 아니고요. 저게 이제 장유샤가 시진핑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너 좋은 말 할 때 안 내려오면 안 내려오고 자꾸 저거 딴 맘 먹고 이러면은 나 진짜 군대 동원해갖고 너 저기 작살낸다. 그냥 무력 시위네요. 그렇습니다. 무력 시위가 실제 있었다는 거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부대 이동을 한 것은 명백히 위협적인 행동으로 베이다이허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시진핑에게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협박을 하기 위한 것과 함께 9월 3일의 군사 퍼레이드에 시진핑이 숟가락 얹을 생각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9월 3일 그 이제 열병식 행사에 이제 이재명이 거기 전승절 행사 가냐 마냐로 막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뭐 근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갈 것이다. 가닥으로 잡을 것이다. 대통령실 입장이 아니라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9월 3일 열병식 행사에 시진핑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2달도 안 남았는데 한 달 반 남았는데 그 사이에 그 전에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내려올 거다. 그렇습니다. 장유샤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장유샤는 총 들고 지금 총격전이 왔다 갔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총만 든 게 아니라 뭐 탱크까지 지금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죽기 살기예요, 장유샤는. 그러니까 다른 이제 공천당이나 이제 당에 있는 사람들은 느긋하죠. 내가 뭐 총 쏜 건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뭐 혹시 일이 잘못돼 갖고 시진핑이 다시 권력 잡는다 해 갖고 뭐 설마 나를 죽이게 하겠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장유샤는 아니에요. 실제로 그 저기 실권자들 그러니까 군대 내 이제 시진핑 그 인사들을 자기가 직접 죽였기 때문에 죽기 살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뭐 공천당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뭐 조직 만들고 뭐 아이고 뭐 명예로운 퇴진을 해야 돼 막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답답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군대를 동원하는 거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탱크를 갖고 저 중국의 제일 중요한 지역 지나갔다는 거죠. 저 뒤에 보시면은 저기 이제 그
뒤에 그 저기 탱크 뒤에 좀 그 시계탑 같은 거 보이실 텐데 저걸 좀 기억하십시오. 다음 보시면 요겁니다. 예, 요거죠. 시계탑 같은 거 보이죠? 요게 이제 진심 TV라고 이게 중국 처음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 한밤중에 탱크가 막 지나가니까 깜짝 놀래갖고 휴대폰 찍었을 거잖아요. 휴대폰 찍어갖고 누가 이제 뭐죠? 우리로 치면은 뭐 트위터나 뭐 인스타나 이런 데 올렸겠죠. 그 올린 동영상이 지금 한 40초짜리가 있고요. 그 40초짜리가 중국에 올라가서 중국 사람이 뭐야 하면서 확 퍼졌다가 그게 이제 중국 그 공산당이 해갖고 다 이제 삭제됐어요. 삭제됐는데 일부가 남아갖고 지금 이제 미국의 그 트위터, 인스타 이런 쪽에 지금 일부가 유통되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거 갖고 지금 유튜브 만드신 게 제가 진심 TV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저 실제 이제 동영상 40초짜리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동영상 실제로 움직인 거 보면은 더 이제 이 스틸 화면하고는 좀 더 다른 좀 무게감이 있고요. 다음 보여드리면 그 요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이제 왕푸징 사거리라는 데인데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여기라는 거죠. 요게 이제 장안로를 이제 차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왼쪽 상단에 저기 아까 탑 같은 거 보이시죠? 저게 이제 아까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던 그 탑이고요. 예. 그 탑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 탑, 시계탑 저거고요. 예. 저 시계탑 앞에 뭐가 있냐면은 그 애플 스토어 큰 거 있습니다. 애플 스토어. 예. 저게 딱 느낌이 명동 그 롯데백화점 앞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 거리를 2km를 더 가면은 천안문이 나오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게 이제 그 중국의 이제 베이징의 그 지하철 그 저기 1호선인데 네. 지하철 1호선의 왕푸징 사거리에서 그 다음 역이 천안문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대충 아시겠죠? 네. 그 거리를 그러니까 이 왕푸징 사거리부터 천안문 앞까지 탱크가 지나갔다는 거죠. 네. 군사 행렬이 지나갔다. 이렇게 쭉 지나가면은 저렇게 천안문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롯데백화점 앞에서 출발해갖고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갔고 이제 옛날에 이제 청와대 대통령이 있었을 때 청와대 앞까지 지나갔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그냥 뭐 대놓고 예. 저는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을 거잖아요. 중국인들이 다 보고 있을 텐데 예. 그러면은 아직 시진핑이 저렇게 존재하는데도 이렇게 좀 아직 1인자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대놓고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은 이 멘츠를 건드리는 게 아닐까. 그렇죠. 예. 시진핑의 멘츠, 중국인들의 멘츠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계속 그런 거고 이제 이게 갑자기 내려오고 이러면은 중국인민들이 이제 갑자기 놀라니까 예, 좀 혼돈스러울 수 있으니까 저렇게 이제 신호를 자꾸 주는 거죠. 약간 예고편식으로. 예.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리커창의 이제 사망 이후에 리커창의 그 공적에 대해 갖고 인민일보에 실린다든지 네. 최근에 이제 또 그 비아디 관련해 갖고 비아디는 제2의 헝다야라고 이제 장한자동차 회장이 이제 막 대놓고 까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시진핑의 권위를 조금씩 무너뜨리기 위한 이제 작업들이라는 거죠. 예. 다음 보시면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관세 협상 관련해 갖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저거는 이제 보자 5월달 6월달 쪽입니다. 중국하고 합의가 끝났으며 시진핑 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 쭉 이제 관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앞으로 시진핑과 협력해서 중국 무역을 개방할 거다 하는 얘기를 6월 11일 날 했었어요. 다음 보시면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런던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합의 이루어진 내용이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 발표 안 된 내용을 입수를 했다고 빅보스 TV라는 데서 이제 내가 입수했다 하면서 네. 이제 얘기를 한 게 네. 그러니까 저분의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트럼프의 얘기나 그 다음에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봐서는 저 얘기가 상당히 좀 이제 신뢰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총 4가지를 이제 합의를 했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는 상호 시장 접근성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서 물건 팔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이 중국에서 물건을 팔 수 있게 되고 중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 기업이 중국 증시에 상장할 수 있게 되고 하는 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국 국영 기업의 특혜가 제거된다는 거죠. 중국 국영 기업 대표적인 게 CATL이나 BRD 같은 거잖아요. 그 CATL이나 BRD 같은 애들이 받고 있었던 각종 보조금이나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하는 이런 것들 싹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희토류 관련해서 희토류를 중국이 이제 장악하고 있던 거를 이 자유롭게 수출 이제 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네 번째로 지금 55% 돼 있는 미국이 이제 중국이 미국 수출할 때 55% 지금 이제 세율이 관세거든요. 그 관세율을 대신에 우리가 20%까지 낮춰주겠다 하는. 그러니까 20% 낮춰주는 대신에 중국이 미국한테 계속해서 수출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에 중국이 그동안 이제 이 뭐랄까 자국 시장을 꽁꽁 이렇게 이제 이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공산당 국영기업들이 막 이렇게 시장을 막 교란하고 있었던 거. CATL, BRD가 막 말도 안 되는 막 배터리 만들고 그 다음에 전기차 막 만들고 막 거기다가 막 세금 이제 갖다 퍼붓고 했던 그런 것들을 싹 없애겠다 하는 합의를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해서 다음 보시면, 예. 그래서 여기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어제 중국과 합의 서명했다. 인도와 큰 합의 있을 것이라고 런던 협상 결과를 얘기를 했는데, 런던 협상에서 중국하고 합의했다는 말만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일절 설명이 없었어요. 왜 일절 설명이 없었냐? 중국인들의 멘트를 위해 갖고 조금 봐줬다는 거죠. 그리고 얘기 나온 거는 희토류 관련된 얘기만 나온 거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중국 문호가 개방되는 중국 시장이 열리고 CATL, BRD에 대한 각종 특혜를 제거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 시진핑 정권이나 중국 공산당의 이제 위신 때문에 조금 봐줬다는 거죠. 그리고 저게 이제 지금 저때 결론 난 부분이 상호 시장 접근성, 그 다음에 중국 국영기업의 특혜 제거,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합의는 이룬 거지만 상호 시장 접근성을 위해 갖고 그럼 구체적으로 조치는 뭘 취해야 될지, 그 다음에 중국 국영기업의 특혜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조금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협상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 협상을 하기 위해서 8월 초에 중국과 무역 대화를 추진한다는 거죠. 저 시기가 대체적으로 이제 8월 달에 베이다이어 회의가 열리고, 그 다음에 8월 말에 사중전회가 열리고, 그 다음에 9월 3일 날 중국 열병식이 있고, 이 스케줄 안에 저게 다 이게 클리어하게 이제 나중에 밝혀지게 될 거고요. 그 밝혀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먼저 이제 정보를 알려드리는 이제 그런 거다. 다음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뭐랄까 기업하고 정치하고 이제 되게 밀접하게 좀 연결돼 있는데, 예. 중국 공산당 기업,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중국의 국가, 중국의 공산당 뭐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면은 중국 공산당에서도 이제 각각 이제 뭐랄까 이 권력 있는 사람들 파벌이 있으니까 그 파벌별로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CATL이라고 하면 그 중국 공산당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따지면은 CATL은 시진핑 거라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그 다음에 관시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CATL이 이제 중국 이름이 뭐냐 하면은 이제 영덕 시대라고 합니다. 닝더스다이라고 하죠. 영덕 시대가 뭐냐 하면은 이제 영덕이라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닝더라는 지역. 그 닝더 지역을 옛날에 시진핑이 푸젠성 샤먼 닝더 시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CATL의 이제 본사에 이 주요 간부들을 옛날에 시진핑이 이제 푸젠성 닝더시에서 시장할 때 다 데리고 있었던 애들이고, 걔들이 이제 거기서 돈 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벌어갖고 이제 이 시진핑한테 이제 정치자금 주고, 시진핑은 그 정치자금 받았으니까 이제 CATL 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게 상호 이렇게 다 연결돼 있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요걸 한번 보시면 이제 중국 정부에서 자국 전기차 비이성적 경쟁 규제를 나선다는 거죠. 저 얘기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요걸 보시면 요 얘기, 요거 네. 중국 국영기업의 특혜 제거하는 저 조치를 취하는 이게 이거하고 연결돼 있는 겁니다. 자국 전기차의 비이성적 경쟁을 규제를 나선다. 오늘 얘기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조만간에 한 9월 정도에 중국 전기차하고 중국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산업 합리화 정책을 편다는 거거든요. 네. 산업 합리화 정책이 뭔지 아시죠? 이제 네. 너무 이제 기업들이 난립했을 때 이제 축수 통폐합하고 없애고 하는 이제 그 작업을 이르면 9월 초부터 한다는 거예요. 9월 초부터. 예. 타겟이 누구겠습니까? BYD, CATL이라는 거죠. 그러면 BYD, CATL은 뒤에 뒷배가 시진핑인데 그 얘기는 즉슨 뭐냐 하면은 시진핑의 권력이 상실됐다는 거고 시진핑의 권력이 상실됐으니까 BYD, CATL이 과거와 같은 그런 이제 이 뭐랄까 이제 잘 나가고 정부에서 밀어주고 이런 것들이 싹 다 필요 없어지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새 판 짜게 된다는 거죠. 새 판을 짠다. 예, 예. 근데 그 새 판이 이전보다 좋을지 나쁠지는 아직 뭐 까봐야 알겠네요.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 1980년대 이제 산업 합리화 정책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IMF 이후에 빅딜 이런 거 있었죠. 네. 예, 그거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BYD라는 회사 자체가 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은 거의 망하겠죠. 예, 거의 망하겠죠. 시진핑이 뒤를 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국내 시장이라도 먹었던 건데. 예, 예, 무지막지하게 막 밀어갖고 뭐 엄청난 이제 캐파를 갖고 이제 막 팔 수 있었던 건데 시진핑이 제거되니까요. 뒷배가 제거되면은 BYD도 당연히 제거되겠죠. 근데 BYD가 무너지면 중국의 이제 중국 내부에서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 차량 관련된 뭐 차량 산업 관련된 것은 더 이상 그나마 좀 기대를 걸 수 있는 데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BYD가 무너지면은. 그렇죠. 예, 그럼 완전 그냥 산업 자체가 그냥 그렇죠. 폭망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 지금 실력도 안 되는 거를 막 키워갖고 그 키우는데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으로 키운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 보조금은 사실은 중국 인민들의 세금이잖아요. 지금 중국의 9억 인구가 한 달에 월급이 40만 원이라는 건데 청년들 월급이 그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다뤘기도 했지만은 실제로 중국 청년들이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월급 인증을 하는 영상이 화제가 됐잖아요. 국내 언론과 방송에서도 이제 소개를 한 바 있는데 정말 뭐 많이 낮았습니다. 뭐 20만 원 받는 청년도 있었고 근데 그 청년들은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40만 원 받는 애들을 거기서 세금을 4만 원 떼갖고 그 4만 원 모아갖고 지금 BYD 퍼주고 CAT 퍼주고 일부는 빼갖고 대한민국의 이제 3프로나 슈카나 그 다음에 금감원이나 거래소나 그 다음에 YTN이나 KBS나 SBS 갖다 주면서 CAT, BYD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 배터리 회사고 세계 최고의 전기차 회사라고 홍보해줘. 난 홍보비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뭐 다시 뭐 그런 것도 넘어와서 보면은 중국의 산업 하나가 폭망이 되면은 이거는 도미노로도 이어질 수 있다. 차량 산업이 무너지면은 뭐 비슷한 직군으로 묶인 그런 산업들까지 피해가 뭐 영향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터트려야 될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뭐랄까 이제 이 그 부실이 심각해진 상태여 갖고 손 안 대도 무너질 상황이고 근데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중국 인민들이 크게 동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겨야 되잖아요. 시진핑한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구도로 가는 거죠. 지금 그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면 이게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최근에 6월 16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이 철옹성 중국 완성차 뚫었다 해서 체리차의 46 시리즈 공급해서 중국 전기차가 한국 기업, 한국 배터리를 공급 계약을 맺은 첫 사례입니다. 저게 불가능해요. 시진핑의 권력이 공고하면. 시진핑이 중국 전기차 국유기를 통해서 이제 중국 인민들한테 국뽕을 주입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권력을 공고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엄청나게 좋은 배터리를 암만 만들어봐야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 눈이 이렇게 떠져 있는 상황에서는 저게 불가능한 공급 계약이 지금 체결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게 BYD가 아니고 체리차잖아요. 저게 또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 보시면 요거 좀 넘어가시고 잠깐. 요거 체리 자동차가 중국 5대 자동차 제조사로 1997년 안휘성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안휘성에 설립된 국영기업입니다. 아까 그 닝더스다이 이제 CATL이 시진핑이 근무했었던 닝더에 설립된 기업이기 때문에 시진핑의 회사가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 체리 자동차는 중국 5대 자동차 제조사면서 안휘성에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안희성을 기반으로 정치하는 애들이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그 안희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치 세력이 누구냐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하면 리커창이라는 겁니다. 공청당파가 갖고 있는 자동차 기업이 체리 자동차고요. 시진핑, 시저준이 갖고 있는 이제 자동차 회사가 비아디고 갖고 있는 배터리 회사가 CAT이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예. 다음 보시면 안희성 출신이다. 리커창이 바로 그 안희성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공청당파의 이제 가장 그 핵심 이제 각 과거에 그 국가 주석을 했던 후진타오도 안희성 출신이에요. 무슨 얘기죠? 공청당파 쪽에서는 이미 미국하고 물밑에서 이제 관세 관련돼 갖고 얘기가 오고 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중국 시장이 개방될 거다 하는 부분들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앞으로 관세 협상을 진행시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체리 자동차하고 LG에너지솔루션하고 공급 계약이 체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데, 그 시장에서 이 시진핑의 멘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의 발전, 그 다음에 중국몽 이런 걸 위해 갖고 대한민국의 전기차, 대한민국의 배터리는 중국 시장에 전혀 발도 들여놓지 못했는데 지금 문호가 열린다는 겁니다. 시장이 개방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희성이 또 왕량이라고 아까 일부에 말씀드렸던 이제 예. 국가주석, 이제 시진핑 물러나면은 그 자리에 지금 가장 유력하게 자꾸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 왕량이 이제 이 지방 도시 그 저기 이 처음에 이름을 날린 지역이 거기가 또 안희성이에요. 1992년에 이제 덩샤오핑이 남순 강화라는 걸 통해서 이제 중국 내부에서 이제 그 덩쇼 그 저기 개혁 개방파하고 사회주의파하고 막 싸우던 거를 이제 잠재우고 우리는 개혁 개방의 길로 가야 된다 하는 이제 그 이정표를 세운 게 1992년 남순 강화인데, 예. 그때 남순 강화 당시에 덩샤오핑이 이제 당시 37살이었던 안희성 이제 여기 누구시죠? 통령시, 예. 통령시 시장 왕량을 만나봤고, 내가 보니까 네가 되게 이제 그 저기 정치 잘하더라, 이제 시 잘 운영을 잘하더라, 이거 얘 앞으로 중국의 큰 인물 될 애니까 같이 따라갔던 이제 주룽지 총리한테 얘 저기 앞으로 잘 키워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쭉쭉쭉 성장해갖고 2007년에 그때 2012년에 이제 시진핑하고 그 저기 차기 주석 자리에서 이제 거론됐었던 인물이 된 왕량이 그때 근무했던 지역이 바로 안희성 퉁명시라는 거죠. 예, 안희성이 누구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안후이성이라는 지역입니다. 중국 지역명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지역이 이제 안희성이고요. 예. 보시면 이제 상하이 이제 옆쪽에, 그 다음에 뭐 강소성 뭐 있는 뭐 이런 쪽입니다. 난경 있는 뭐 그 근처 지역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인물이 후진타오, 리커창, 왕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쪽 출신이라는 거죠. 이게 중국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역이 원체 넓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이제 다 인맥으로 해서 권력이 잡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다. 그리고 다시 보시면은 이 리커창이 최근에 인민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게 이게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리커창을 크게 예. 뭐 헤드라인으로 다뤘다는 거 아닙니까? 예. 리커창을 되게 찬양하는 방송이 이제 실린 거고, 그게 이제 지금 시진핑의 거의 오른팔, 시진핑의 딸랑이라고 얘기했던 차이치가 다룬다는 거는 중국을 제대로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거는 뭐 쉽게 넘길 사항이 아니다 하는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얘기고, 리커창 하면서 리커창 동지의 2025년 7월 3일은 리커창 동지의 탄생 70주년이라는 거죠. 보통 서거 몇 주년 이렇게 따지지 않나요? 예. 그렇죠. 탄생 70주년 서거를 기준으로 하죠, 보통. 예. 탄생 70주년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이거를 의도적으로 쓰기 위해 갖고 이제 짱을 보고 있다가 이제 좀 끌어당겨서 좀 쓴 느낌이 나잖아요. 예. 결국 리커창을 저렇게 띄우는 거는 리커창이
속해 있었던 공산주의 청년당, 공청당의 업무를 힘있게 추진해 당과 국가의 업무와 대국을 도왔다라고 이제 인민일보에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청당을 띄우기 위해 가지고 니커창을 띄우는 거고요. 지금 중국 내에서 이제 권력 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제 바로 그 상황이고, 요건 관련해서 이제 조선비즈에서 시진핑 실각설 미국 고위 인사 발언으로 공식화하면서 지금 얘기 나오는 왕양이라든지 후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딱 후진타의 후계자고 공청당파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안희성 이렇게 관련 있고, 그게 이제 체리 자동차와 연결되고, 그 체리 자동차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배터리를 납품받는 이런 거하고 또 다 연결돼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